안녕하세요. 속보TV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갈망하는 한국의 대응 지침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독일이 왜 유럽의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한 것인지에 대한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의 우수성과 시민의식이 나날이 외신에 극찬해봤자 이를 접한 세계인이 한국의 모든 것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2일 배포한 대응 지침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것인데, 효율적이고 신속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알려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미국의 과학자 세바스찬슨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국의 행동 지침을 번역해 생명을 살리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승 교수는 삼성전자 리서치 부사장이자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삼성전자에서 AI 전략 수립과 선행연구 자문 등을 하며 현재 프린스턴대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시작된 번역 프로젝트 게시물을 여러 명의 사람이 공유하자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88명이 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75페이지의 번역본은 3일 만에 완성됐고, 해당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지식을 전 세계로 퍼뜨리자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이어 해당 번역본은 오류가 있을지 몰라도 그 단점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시간이 촉박해 먼저 공개했다며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는 전 세계 국가와 시민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번역본이 완성되자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심지어 로마니어로의 번역이 필요하다는 트윗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트위터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각 언어로 번역 프로젝트가 생겨나고 있고, 루마니아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의 공유 문서는 누구나 접속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약 30여 명의 번역가가 접속 중입니다. 한국의 모범적 대응은 세계은행과 미국의 싱크탱크 등 전 세계의 여러 유수기관이 인정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지난달 25일 한국의 대응 경험을 취약한 개도국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개별 회원국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양자 간 협력도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도 지난달 27일 한국의 대응을 구체화된 일지로 정리해 공개하며 한국이 모범적 대응을 펼쳤다고 극찬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행정체계와 의료체계에 맞춰진 행동지침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가 아닌 각국이 처한 인프라에 대한 효율성 부분입니다. 한 호흡기내과 교수는 의료체계 등 모든 게 너무 달라 그대로 따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참고하거나 팁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해당 국가 실정에 맞게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투명성, 신속한 절차, 행정체계를 통해 동선을 찾는 과정 등 잘하고 있는 부분만 참고해 각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도 우리도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 비교적 엄격하게 대응하는 국가의 지침을 일부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지침을 참고해 나라별로 각국 상황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한국을 배우기 전에 유럽 전체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달라진 건 없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했습니다. 즉 유럽 스스로 우리가 한국보다 아시아보다 낫다는 잘못된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및 적절한 대응을 하는 아시아 국가들을 보다 빨리 인정했다면 이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일침을 날리는 배경에는 이탈리아가 우리 정부에 조언해달라며 한국 모델 적용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해 가동한 데 이어 독일에서도 한국 정부의 시스템을 재조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 독일은 한국과 인프라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 자체 방식을 고집해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태도를 바꾼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이 어떻게 표준이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 것입니다. 31일 독일 공영방송인 GDF는 휴대전화로 시민의 동선을 확인하는 모범 사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독일이 차별화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효율성에 극명한 차이가 발생했다 덧붙였습니다. GDF는 한국의 대량 표본, 자가대기, 휴대폰 동선 확인으로 공공생활 중단 없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일간지 슈투트가르트 차이퉁은 독일 수상청 장관의 말을 인용해 정부 관계자와 과학자들은 한국의 추적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독일과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모범적 모델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일 권위지인 슈피겔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는 유럽의 오만이 가장 결정적인 패인이라고 꼬집으며, 최상의 전략은 한국과 대만, 홍콩이라며 유럽이 아시아로부터 좀 더 거리낌 없이 배운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독일이 갑자기 한국식 모델을 언급한 배경으로는 나흘 새 1만 명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증가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한국에 적극적인 대응 모델을 도입하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독일 현지 언론은 독일이 통제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며 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모델을 버리고 상황보다 더 앞서가기 위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 국가로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인상적인 본보기가 되는 나라라며 한국이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조처를 하지 않음에도 안정세로 진입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상 속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